딸이 점심 먹으러 왔을 때 팔뚝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어. 딸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때린 거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래요. 제가 때렸는데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장모님? 너무 뻔뻔하게 대답하는 사위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딱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오만한 사위를 무너뜨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꼭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인사동에서 작은 전통 공예품 가게를 운영하는 65세 박순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손수 수놓은 보자기와 놀이개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딸 지혜와 손주 준우를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앞에서 알록달록한 실타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던 오후였죠. 그때 딸 지혜가 긴팔 블라우스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더운데 말이죠. 엄마, 안녕하세요. 준우 왔어요. 저는 맞이하러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딸의 손을 잡았고 딸의 옷 소매가 걷혔습니다. 그 순간 시퍼런 멍이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처럼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니? 아, 이거요? 그냥 계단에서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엄마. 딸은 황급히 소매를 내리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요. 딸을 보낸 후 8살 손주 준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우야, 오늘 아빠가 화났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낡은 운동화만 바라볼 뿐이었죠. 8살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위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우리 지혜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전화기 너머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때렸는데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장모님?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을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과에 앉아 있는 최 형사는 예전에 남편과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님, 제 사위가 딸을 때립니다. 이 멍 좀 보세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서류를 대충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 박 여사님, 이건 부부싸움 아닌가요?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한 정황 증거도 없이 괜히 신고했다가 나중에 더 곤란해지실 수도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을 막으려 하다니. 경찰서를 나온 저는 강남의 유명한 김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하얀 가죽 소파, 반짝이는 유리 책상, 저 같은 서민은 들어가기만 해도 주눅 드는 곳이었죠.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민호 씨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이 일을 크게 만들면 오히려 따님과 손주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법도, 경찰도 모두 돈과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법이 우릴 지켜주지 않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 정태수 씨. 20년 전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진실을 밝혀준 전직 경찰이자 지금은 작은 법률 자문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수첩을 뒤져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태수 씨. 저 박경환 씨 아내 순자예요. 오랜만에 전화드려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사위한테 맞고 있어요. 긴 침묵 후 제가 형님께 빚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인사동 찻집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수 씨는 두툼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강민호의 회사를 조사해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건설 입찰 비리와 자금 세탁 정황이 있더라고요. 그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부풀려진 자재비, 유령 회사로 흘러간 돈, 뇌물수수 의혹. 사위는 딸을 때리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법까지 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로 뭘 할 수 있나요? 익명으로 국토부와 검찰에 제보하려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흘리면 강민호가 아무리 줄이 닿아도 여론의 불은 끌 수 없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망나니 건설 현장 소장 강민우, 입찰 비리 및 가정폭력 의혹, 증거 사진과 서류가 첨부됐고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현장 소장이라니. 피해자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은 뭐 하나요? 그날 저녁 가게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사위 강민호가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장모님이 한 짓이죠? 제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습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짓들이 드러난 거지. 우리 딸을 때리고 법을 농락하고 그런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야. 그 순간 한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예진 기자였습니다. 강민호 씨, 가정폭력과 건설 비리 의혹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이틀 후 저녁 뉴스에서 사위의 얼굴이 방송됐습니다. 건설업계 입찰 비리와 가정폭력 의혹을 받는 강민호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화면 속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만족감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믿었던 사위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가정법원에서 딸 지혜의 이혼과 친권이 확정됐습니다. 준우는 엄마 품으로 돌아왔고 강민호는 건설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또한 유착 관계에 있던 최 형사와 김 변호사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가 준우 손을 잡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회계법인에 정식으로 채용됐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제 곁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걸 증명했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힘낼 수 있게 지켜봐줘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진실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름과 장소를 바꿔 재구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화를 위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리는 항상 용기 있는 자를 돕습니다. 화면에 뜬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